패션의 근본은 프랑스잖아요. 근본을 배우자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정해서 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갖고 서울 디자이너 컬렉션 패션쇼를 시작을 해갖고 디자이너도 했고 겸임교수도 외래 교수도 했고요. 워낙 모델이라든지 연예인 상대만 했었는데 택시 운전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택시 기사가 나쁜 건 아닌데 밑바닥까지 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50대 중반에 빚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냥 파산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제 저축 금액을 주식으로 다 넣었는데 이번 주서부터 폭망해갖고 마이너스 15%예요. 그래서 네. 성공은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오늘은 특별한 기사님을 만나러 제가 지하주차장으로 왔는데요. 혹시 오늘 촬영하게 될 기사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이 굉장히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저는 오늘 좋은 영상을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에 타서 다시 네.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타시죠. 네. 사람들이 이게 택시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천정을 꾸며봤습니다. 천장만 롤스로이스군요. 네네. 지하주차장에서 와서 그런지 더 돋보이네요. 밤에는 너무너무 이쁘고요. 손님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이게 진짜 소나타냐고 다들 물어보시고요. 안녕하세요. 폴리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차주님들 그리고 기사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다양한 차주님들과 기사님들의 인터뷰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만나볼 기사님은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기사 인터뷰 신청 이메일을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팬메일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편집장으로 활동하시며 연예인 화보와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분이지만 지금은 이제 택시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과거 생활을 하셨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정만 롤스로이스 유튜브 개설을 하고 있는 개인 택시 기사 이차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2차장인 건가요? 제가 이제 차의 장이니까 그냥 이차장으로 이름을 그냥 그렇게 줬어요. 편하게 부르시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2차의 장 맞으시죠? 네네. 네, 천장만 롤스로이스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이 차는 소나타거든요. 사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나타 차량인데 천장만 이렇게 롤스로이스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꾸며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꾸미신 건가요? 보통 택시들, 개인 택시들을 보면은 뭐 다 기사님들이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인형도 놓고 다니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고급스럽게 이게 그냥 일반 중형 택시지만 이제 손님들이 타셨을 때 약간 럭셔리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제가 따로 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정만 롤스로이스처럼 제가 그 은하수 조명을 켰더니 모든 손님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네요. 신청하신 이메일을 봤는데 뭐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하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과거에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좀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파리에서 파리 의상조합이라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학교는 크리스찬 디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는 칼 라카필드나 아니면 발렌티노, 입생로랑 그런 디자이너들이 나온 학교고요. 아마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제일 유명한 학교이기도 해요.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갑자기 가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패션적인 걸 되게 좋아했고 보통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갔는데 저는 패션의 근본을 배우자 해서 패션의 근본은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또 명품도 많고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그 의상의 시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큰 마음을 먹고 저 혼자 정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리 문화원 같은 데서 정보를 얻어갖고 직접 도전해서 제가 파리 의상조합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편집장은 제가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와미 코리아라고 인터넷 디지털 화보 편집장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한 100명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남은 연예인들은 응답하라. 네. 거기서 이동희 찍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미스터 트롯 명탁이라든지 임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디자인
해갖고 제가 스타일링을 해갖고 화보 촬영을 최초로 찍었던 게 이제 좀 기억이 났네요. 수많은 패션쇼까지 개최를 하셨다고 제가 이력에서 봤고, 공군 게임단 그 에이스라는 팀의 유니폼을 또 제작을 하시고,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 유니폼을 제작을 하시고, 정말 화려한 스펙, 화려한 커리어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또 그렇게 다양한 걸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프랑스 파리로 갔을 때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사실 갔거든요. 근데 제가 97년도에 귀국을 했어요. 이유가 그때 IMF가 있어갖고 환율이 두세 배 올라서 제가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중간에 또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갖고 서울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이제 패션쇼를 시작을 해갖고 많은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디자이너도 했고 패션학교 겸임교수도 중대 외래 교수도 했고요. 대통령 전용기 유니폼을 그러니까 명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 유니폼도 한 10년 정도 제 옷을 입었던 것 같고, 농구단은 KT 농구단도 했고, 그다음에 공군에서 게임단 유니폼, YMCA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삶은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멋있고 성공한 삶이라고 많이 평가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도 뭐 그 당시에 연봉이나 생활 수준도 만족스러우셨나요?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패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개인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다 자기 돈을 사비로 써서 이제 패션쇼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고 자기만의 영역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게 진짜 뭐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지 않고는,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 제가 대통령 전용기라든지 다른 거에서 유니폼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돈 갖고 제가 또 패션쇼를 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고 제 명성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커리어를 나름대로 잘 쌓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 삶을 내려놓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도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약간 뭐 경력 단절?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 겸임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지오아미 코리아 화보, 그 디지털 매거진도 지금도 이제 아직 휴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력 단절이 왔었어요. 제가 강남문화재단이라고 강남 패션 페스티벌 총기획자로 제가 또 3년 정도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패션 페스티벌 자체를 이제 기획하는 쪽에 있었는데, 공무원 생활은 또 저한테 안 맞아갖고 제가 이제 원래 전임 교수로 가려고 했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뒀어요. 강남문화재단은.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어. 그래갖고 이제 경력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되게 쉽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고 택시를 하시게 되신 거네요. 네네. 개인 택시를 하시게 되셨는데, 언제 개인 택시 시작하신 건가요? 개인 택시 지금 한지는 6개월 좀 넘었어요. 1월 1일서부터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보 촬영 뭐 혼자 이제 설립한 거거든요.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욕실 리모델링 변기형이라고 또 지금 겸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는데 네.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맨날 매출 때문에 매출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루하루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택시는 일당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택시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여튼 경험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배달도 제가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하루 일당으로 이제 벌 수 있는 거는 택시가 좋고, 그다음에 자유적인 직업이잖아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하면은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아무리 기술이 있고 경력이 좋아도 이제 영업이 안 되면은 조금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일단은 개인 택시를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네네. 초부터 딱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 당시에 택시 한다고 했을 때 뭐 주변 친구들이나 뭐 가족이나 반응이 어땠나요? 첫째는 택시를 하려고 그러면요,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는 준비 과정이 있어요. 이 양수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 자격증 면허도 있거든요. 면허 자격증도 따야 되고, 특히 양수 교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만에 다행히 이제 됐는데, 요즘은 가산점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선착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양수 교육에서 받았던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계속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이 1년 정도 있었고요. 제가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특히 제가 워낙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예인 상대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택시 운전 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택시 기사가 나쁜 건 아닌데, 얘가 좀 밑바닥까지 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처음 뵙고 궁금했는데, 오늘 좀 의상이 네.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입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물론 저도 뭐 술도 좀 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를 가는 날이라서 일단은 입고 나왔는데, 그리고 항상 이 공장에서 이 자켓을 항상 들고 다녀요. 저는 근데 잠바 이런 거 입는 거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사분들이 뭐 비듬도 많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일할 동안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제가 명품 차를 운전하는 롤스로이스 기사처럼, 그것도 제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질그레하게 다니긴 싫고 항상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다니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사실 뭐 직장이고 또 그 직장의 사장이죠, 사실. 네, 차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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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셨듯이 네, 네. 차장, 이 차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런 사업체에서 용모를 단정하게 꾸미시고 옷도 눈에 띄게 멋있게 입으시고 일을 하시는 모습이 승객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네. 그렇게 선택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셨나요? 개인 택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개인 택시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에 6개월 동안 친구들한테도 안 알렸어요. 제가 이거 한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택시 해보니까 저한테는 맞아요. 그리고 일당이 하루하루마다 계속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돈을 못 벌었잖아요. 지금 돈을 갖고 요리할 수 있잖아요. 이 돈 갖고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를,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닌데 옛날에는 제가 유니폼 하나 만들면 한 벌에 뭐 1,0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뭐 KT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보다 지속적으로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벌이가 되니까 저는 택시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들한테 또 다 한다. 네.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택시 운전 기사분이랑은 좀 틀리게 지금 현재는 제가 기술보증기금에 빚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목표는 7,500만 원 빚 갚는 게 목표지만, 그 이후에는 제 경제적인 삶이 이제 나아지면 자율적으로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느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택시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만족을 하시네요. 네. 빚이 있으시다고 하신 거죠? 네네네네.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화보 촬영 디지털 매거진 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일단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70년생인데 빚이 막 수십억씩 있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50대 중반에 빚이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와미 코리아 그 화보 촬영 회사를 차렸을 때 1억 원을 빌렸어요. 지금은 2,500만 원을 갚고 아직도 7,500만 원에 대한 빚이 있어서 이게 큰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제가 사업을 잘 하진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부담이 되고, 원래는 실질적으로 그냥 파산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은 택시 하면서 700에서 80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한 달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4,500씩 한 달에 수익이 있으니까요. 네. 지출을 빼고 나머지 수익이. 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목표로 빚을 다 갚아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저는 한 14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13시간 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운행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자고 이런 것밖에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힘들게 운행을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현재는 제가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14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기본적으로 하루 매출이 한 30 정도, 저는 서울 택시인데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 정도 수익이 나오고, 네네. 또 월 그래서 4에서 500만 원 정도 이제 대출 그 빚을 갚고 네. 계시는 상황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 빚을 모으고 있죠. 매출은 월 한 7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한 300-400 정도 되는 걸로. 400 정도. 네. 또 기본적인 생활금이라든지 네, 또 다 나가시는 빼고요. 것도 네. 있으실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또 돈을 그렇게 모으시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또 기사님이 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산 관리는 일단은 현재는 이제 제가 빚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스비 뭐 100만 원, 그다음에 생활비도 한 100에서 150, 그다음에 자동차 리스비, 제가 대출 번호판 8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한 이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이제 모으고 있는 거죠. 뭐 주식이라든지 본인만의 재테크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 돈에 제가 지금 현재 6개월 지났는데 매출이 4,600 정도 돼요. 6개월 동안요. 네, 근데 거기서 수익은 제가 온전히 저축한 거는
한 2,400만 원 정도. 거의 절반 정도는 저축을 하셨고요. 네, 저축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주식을 좀 하고 있어요. 한 이유가 보통 은행에다가 이자 해봐야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빚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해갖고 제가 떼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자보다는 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5% 정도 그걸 생각하고 모든 제 그 저축 금액을 주식으로 다 넣었는데 모든 금액을. 네. 네. 근데 6월 달까지 제 수익이 2,4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주식에서 넣었던 수익 받던 거 한 400만 원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택시 수익은 한 2천만 원이고 거기에 400만 원 정도는 주식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이 오늘 뭐 7월 19일 날 저번 주서부터 폭망해 갖고 저번 주부터 코스피가 지금 네, 폭망해 갖고 제가 마이너스 15%예요. 그래서 네. 아, 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네네. 전반적인 지수가 떨어져 갖고 제가 염려는 안 하는데 보통 전문가분들도 아마 30%씩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이너스 지금 15%가 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피 같은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아는 후배가 형님 그럴 거면은 한 1,000만 원만 주식에다가 움직이시고 나머지 돈은 저축을 다 갚는 데 쓰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혹시라도 갑자기 패닉처럼 뭐 20, 30% 하락하더라도 마음가짐이 괜찮대. 그 친구도 주식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 50% 손해가 났대요. 네, 50%. 네. 네. 물론 저보다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야, 그럴 거면은 저축을 하든지 뭐 소고기나 먹어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뭐 제가 큰 빚, 다른 제 나이 또래 뭐 사장님들보다는 큰 빚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 7,5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빚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최하 50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손절을 하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1년에 5천만 원 버는 거에 대해서 약간 차질이 생겨서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주식이나 재테크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다 공유를 해주셨네요. 저한테 신청을 주셨을 때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이런 표현이 조금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에게 성공이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은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가 나이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에 어떤 큰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경제적 자유가 뭐겠어요? 먹고 쓰고 뭐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제가 좀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천정만 롤스로이스 제 유튜브 채널도 소개시킨 게 현재는 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환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 꼭 염두하시면 뭐 실패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위주로 제가 방송도 하고 있고 방송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제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경제적인 사유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일단은 코스를 두고 좀 익사이팅한 재밌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4시간 운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 보면은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관련해서 잠깐 도움될 만한 정보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혹은 부모님 임플란트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모두닥에서는 우리 동네 임플란트 가격을 30초 만에 무료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점 치과들의 임플란트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한 개당 최대 약 24만원, 4개 기준으로는 견적을 비교하지 않으면 최대 약 98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들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가격이 아니라 입점 치과가 직접 제출한 실제 예약 가능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모두닥을 검색하고 임플란트 무료 견적을 누른 뒤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치과에만 직접 연락받을 수 있어서 원하지 않는 영업전화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백내장도 무료로 견적을 비교할 수 있고 최저가 기준 다초점 렌즈 2개는 약 66만원까지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나 백내장 알아보고 계셨다면 무료 견적 한번 비교해보세요.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현재는 따로 없고 제가 이제 14시간씩 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랑 내년까지는 조금 빡세게 쉽게 얘기하면 집중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보통 택시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들 한 14시간씩 있으면 허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프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방석이랑 이런 것들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쿠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허리가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음식은 좀 간단하게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양배추 절인 거랑 토마토에 올리브 기름을 풍성하게 아침에 야채를 먹고 점심은 주로 편의점이라든지 간단한 김밥으로 좀 소량 먹는 것이 제 건강에는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영양제들이 많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중년 남성들 소팔메토나 아니면은 밀크시슬이랑 눈 건강 이런 루테인, 저는 한 4가지 정도 한 다이소에서 사서 그런 거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운동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제법 견딜만 해요. 네, 그렇게 또 나름대로는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내년까지는 조금 빡세게 네네. 달려보실 생각이신 거네요. 젊은 세대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중에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든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20, 30대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물론 좋은 직장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게임만 하시거나 뭐 어쩌거나 좀 인생을 그냥 막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 택시 해보니까 개인 택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법인 택시에서 200만 원 벌면은 배달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배달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400만 원 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는 저도 욕실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뭐 매출이 없을 때는 오토바이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택시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택시를 만약에 40년 동안 하셨다고 매출이 50만 원 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얼마큼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 얘기도 맞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한 집 배달 아니라 뭐 알뜰 배달 같은 거 한꺼번에 뭐 2집 배달하고 이런 데들은 그 빨리 가려고 속도에 대한 손님들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택시도 제가 1년 목표가 지금 4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네. 2년만 자기가 꾸준하게 돈 한 8천만 원만 모으면 택시 번호판 값 대출 좀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떤 분들은 월 매출 1,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게 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 은퇴자분들만 택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신 것보다 아니면 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려고 그러신 하시죠? 보다 젊은 사람들이 하기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일이 없다고 치면은. 그리고 네. 또 자기가 자유롭게 쉴 수 있잖아요. 네.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 택시 이런 직업을 젊으신 분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노가다도 한 3년 해봤거든요. 막 관절 아프고 되게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택시가 훨씬 편하다. 20, 30대 젊으신 분들도 좀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면 또 요 세계만큼 재밌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사회적 시선 이런 것도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복장 멋있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입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 있었을 때요. 그 프랑스 갔더니 우리나라 경비하시는 분들은 다 약간 노인시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프랑스 가니까 아파트나 따라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생각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수위를 해? 이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것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영화에도 뭐 택시 드라이버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하나의 직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리카타뷰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본인의 인생을 한 문장은 아니지라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삶의 이제 목표도요. 저는 열정과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 유학 갈 때서부터 모든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편집장, 택시 운전 기사 하면서 제일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제가 멘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서 제가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나눠주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멘토가 있으면 제일 좋죠. 멘토가 없어도 인생은 도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깨닫는 것도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수천억 원이 있어도 저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느끼고 싶지만 꼭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할 때는 또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유튜브 채널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먼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그게 뭐 꼭 성공할 수도 있고 안 성공할 수도 있고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10년 후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거기서 파리에서 택시 운전기사 할 생각도 있어요. 네, 그거는 네. 또 제 자유잖아요. 한번 또 그런 도전을 더 늙어서는 또 프랑스가 엄청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혼기는 또 외국에서 제가 한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오면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과 열정이 있으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오늘 이 차장님이 어떤 도전을 하실지, 어떤 길을 나아가게 되실지 또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요. 혼장말 롤스로이스 채널에서 볼 수 있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나 더 생겼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좋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습도 보여주면서 유재석이 나오는 뉴퀴즈 이런 데 한번 나오는 게 좀 꿈? 유퀴즈에 나오는 꿈. 네. 실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꿈인 것 같거든요. 네. 나오게 되면 제 이제 영상 자료 화면으로 꼭 되면 좋겠네요. 너무 전 좋죠. 네, 이렇게 꿈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실현이 되어서 유퀴즈에 출연하시면은 저도 좋고 기사님, 차장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폴리의 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그리고 차주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파리에서 디자인 학교를 다니시고 한국에서 패션쇼도 개최하시고 정말 커리어의 정점까지 가셨던 이 차장님이신데 올해부터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사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응원의 말씀 다양한 분들께서 우리 이 차장님께 주시면 또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커리어, 그리고 목표, 그리고 도전에 관한 생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 차장님의 행보를 많이 응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폴리의 카터뷰 저도 구독을 했었고 많이 영상을 봤어요. 정말 다양하신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많더라고요. 택시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폴리의 카터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택시하고 유튜브 방송하지만은 저에 대한 신상을 이렇게 한번 쭉 인터뷰해 주신 폴리의 카터뷰 담당자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택시에 관련해서 카터뷰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또 재밌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앞으로도 많이 업로드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올해 또 주식도 잘 풀려서 걱정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폴리의 카터뷰 보시고 천정만 롤스로이스 혹시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택시에 있는 손님이시면 분명히 아는 척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폴리의 카터뷰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차장님 보시고 인사 많이 해주시고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